네, 오늘은 그 텍스처 맵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기 앞서, 네, 10월 18일 수업 시간에 네, 그 EV와 관련돼서 그 봤던 문제 중에서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스무스 디스플레이 EV 문제, 어디를 잘라야 할지 모르겠다. 프로펠러 가운데 축 모델링 EV 문제, 투영시킬 때 원래 형태 사이즈를 유지한 상태로 할 수 없는가, 복사 모델링, UV 옮기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 질문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네, 먼저 그러면 스무스 디스플레이 EV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생략할 거는 네, 어디를 잘라야 할지 모르겠다. 네, 이거는 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모델링을 두고, 실제 박스를 두고, 혹은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모델링을 네, 종이로 뭐 접어놓고 그거를 이제 마야에서 3D 모델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직접 한번 어느 엣지를 선택해서 잘라야지 그렇게 펼쳐지는지를 네, 실제 오브젝트를, 실제 어떤 물건과 네, 마야상의 어떤 모델링을 같이 보면서 네,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기본 그 설명에 대해서들은 다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제가 또 그 방법 외에는 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프로펠러 가운데 축 모델링, 네, 요거죠. 네, 요 모델링 이상하게 펴진다 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투영시킬 때 원래 형태 사이즈를 유지한 상태로 할 수 없는가,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네,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네. 뭐 본체는 이 Y축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투영시키는 걸로 하고, 비행기도 네, 위에서 투영시키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꼬리 날개, 세로 꼬리 날개는 네, X축에서 투영하는 걸로 하고, 또 요거는 Y축으로 투영하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얘네의 형태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그 투영을 시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 페이스만 선택하고 투영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박스 안에 그대로 다 그렇거든요. 다 박스 안에 들어오고요. 뭐 얘를 따로 투영을 하게 되면 또 요 사이즈대로 되게 크게 투영이 되는데, 이 질문자의 이 요지는 지금 얘가 크잖아요. 얘가 작고, 그러면 그 비율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네, X축이면 X축, Y축이면 Y축으로 따로따로 투영을 하더라도 이 비율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투영을 시킬 수 있냐, 처음에. 그 질문인데, 네, 제가 이게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리저리 한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안 되는 걸로 네, 결론을 냈습니다. 그 방법적으로 뭐 할 수는 있겠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복사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오브젝트를 다 회전을 시켜 놓고 한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게 되면 또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네, 더 귀찮은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귀찮은 과정을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걸로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거는 4번, 투영시킬 때 원래 형태 사이즈를 유지한 상태로 할 수 없는가, 안 되는 걸. 네, 안 됨.
저번 설명대로 실제 물건을 가지고 보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고요. 이것도 설명을 하고요. 네. 요 지금 세 가지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무스 디스플레이 부위 문제. 네, 얘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굳이 이건 그냥 설명만 해도 되는 거라서, 자, 1번, 3번, 1번, 3번. 제 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저처럼 안 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핀들을 봐야죠. 네, 보시면 이렇게 저 것도 보면은 약간, 그죠?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네, 스무스 디스플레이의 UV 상태와 1번 디폴트 디스플레이 상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왜곡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근데 왜곡이 되지 않게 지금 3번 상태, 자, 이 상태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UV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걸로 볼 수는 없는가? 자, 이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보시면 스무스 메쉬라고 있어요. 네, 잘 보셔야겠죠? 네, 오브젝트에 스무스 메쉬라는, 네, 스무스 메쉬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오픈 서브 디비전 컨트롤 얘라고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의 형태가 달라진다. 자, 이거라고 했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이걸 수도 있겠죠. 자, 여기를 한번 붙여보면, 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보죠. 이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또 이게 맞을지.
이게 맞네요. 그죠? 얘는 지금 이 형태로 해서 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도 네, 마찬가지죠. 같이 변환 되니까 우리 비행기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옵션이에요. 여기 있는 옵션. 요 세 가지 하나, 요거, 네, 요 정도만 가지고 네, 움직여 보시면 네, 원하는 스무스 디스플레이 상태로 했을 때도 스무스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서 적은 수의 면으로 네, 스무스한 형태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UV를 다 펴놓으시고 네, 요거 옵션 오픈 스무스 메쉬 네, 오픈 서브 디비전 컨트롤에서 요 세 개의 옵션을 잘 움직여 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마야 캔 멀 클락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네, 디폴트 디스플레이 형태로 되는 거죠. 론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 여기 UV 바운더리 스무싱에서는 프리저브 엣지 앤드 코너와 프리저브 엣지 이 두 가지 옵션만 가지고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서 답이 보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 정도 네가 밖에 안 돼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여기서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은 면의 개수로 스무스한 형태로 네,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최종적으로 렌더링 걸 때 그때도 네, UV를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한 상태로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야지 UV 작업을 해야지 텍스처 작업을 해야지 조금 네, 여러분들이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텍스처는 UV는 각진 상태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네, 스무스 디스플레이를 바꾸게 되면 네, 그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축 모델링이 약간 이상하게 펴진다 라고 하셨던 분 계셨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자식 풀어야죠. 파란치 일단 풀고요. 이걸 한번 해보죠. 사실 뭐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투영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푼다고 저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푼다고 하면 아무래도 X나 Y에서 투영시키는 게 낫겠네요. Y에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영하고요. 네, 저번 시간에 그랬죠. 그냥 습관적으로 딱 보고 이렇게 안쪽 면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세요. 아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쳐도 그냥 잘라버리세요. 네. 얘도 자를게요. 자, 그리고 얘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기본 도형이래. UV 피는 거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항상 이런 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영상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잘라내면 지금 현재 다 잘려있죠. 지금 여기 삥 둘러있는 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밑에를 칼로 도려내고 얘를 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펴볼게요. 그리고 전개도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꼴로 펴지겠죠. 언폴드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 폈으면 옵티마이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일이 간단해지죠. 여기 자르면 그냥 일자로 펴지겠죠. 여기는 잘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실 필 게 없습니다. 필 게 없고 얘는 그냥 그대로 눕히면 돼요. 눕혀지나 봅시다. 네. 키우시면 되죠. 돌아갔네요. 플립 시키면 되겠죠. 아, 아까가 원래가 플립이 돼 있었던 상황이네. 네. 돌리면 되겠네요. 돌리지 말자. 네. 됐네요. 요거 붙여도 되죠. move and so UVH. 그 다음에 네, 얘네는 안쪽에 붙는 애들이죠. 냅두세요.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안 두죠. 펴지네요. 펴지네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안쪽에 사실 붙여도 되긴 합니다. 안쪽이라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안쪽이니까 따로 틀어놔도 상관은 없고 따로 떨어뜨려 놔도 상관은 없고 붙여놔도 상관없고 어차피 안쪽이라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네, 해결이 됐네요. 네, 이걸 피진 않고요. 네, 피진 않고 폈다고 가정하고 네, 복사 모델링 UV 옮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영을 하겠습니다. X축으로 네, 이렇게 투영을 했어요. 네, 다 이렇게
해서 뭐 예피고 다 폈다고 칩시다. 다 폈다고 칩시다. 네. 다 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 여기서 컨트롤 G 그룹화 시켜서 반대쪽으로 복사하라고 그랬죠. Duplicate Special. 자, 어디로? X축으로 앞을 보고 있으니까, Z축을 보고 있으니까 카피를 하라 그랬고, 월드라 그랬고, X축으로 반대로 하는 거니까 스케일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다 그대로 냅두고, 네,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 네, 복사가 되죠.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아까 UV 상으로는 네,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지금 뭐예요? 분명 그 오브젝트를 복사했는데 지금 뭐죠? UV가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 네, 요 오브젝트 반대쪽 애들만 선택을 했죠. UV를 만약에 피고 이렇게 복사를 했으면 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UV를 바꿔서 그냥 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옮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거는 지금 방금 옮겼죠. 그 다음에 아까 겹쳐 있던 거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UV가 그대로 그 자리에 겹쳐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냥 네,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해서 여기 박스 안에다가 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서, 어려운 거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볼 때 문제 있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끊어야겠네요.